자, 저 말이 맞다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국 가족이 들어갔던 그 펀드 중요 참고인이 자살을 했어요. 버닝썬 수사하던 경찰관도 그런 같은 길을 걸으셨고 코비드 대응했던 공무원도 같은 그런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치가 슬픈 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떠요. 이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되는 건데 양당의 지지층이 저런 이야기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좋아해 주니까 계속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고 저런 발언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게 뭔 비판입니까? 저게 무슨 국민의 울분을 그걸 대변하고 싶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유튜브를 하세요. 국회의원 하지 말고. 예,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내일 광복절입니다. 이제 광복절인데 이제 경축식을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광복회와 관련 단체, 그 야당 등이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논란이 된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 의사 없다. 나 뉴라이트 아니다. 강력하게 또 본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대통령실도 임명 처리 없다. 건국절 추진 안 한다.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정광재 대변인부터. 논란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빠르게 많이 확산됐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우리 이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서만 일어난 뭐 찻잔속의 태풍 같은 여론이었나? 이거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얘기했었던 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과 관련해서는 예. 당원 게시판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반대하고 우리 당의 우호적인 여론을 갖고 있는 반들이 우려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그 정도의 논란이 우리 당 내에서 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당이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공식 논평이나 아니면 당 대표의 워딩이나 주요 지도부의 인사의 워딩이나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도 예. 이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참전해서 우리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쩌면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우리 지지층과 반대 지지층 간에는 갈등이 되지만 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학 최고. 아니 지금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지금 밀정들이 막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가면 8.15 경축식 행사마저도 두 쪽 나요. 그러니까 참석하셔야죠. 결국에는 친일파 행사가 되는 이 방향으로 결국에는 또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정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에서도 이제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마 경축식에서 대통령께서 뭐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쪼개놓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하고 뭔 통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전개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이게 그 광복 회장님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이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합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이 독립기념관을 만들 때도 당시에 독립기념관 뭐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예. 그 건립준비위원회 55명 출범 1982년도 일입니다. 예. 그때 이거를 만들 때에도 당시에 위원으로 수십 명의 친일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만들 때조차도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지 몰라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또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우라통이 터질 일이고 대통령께서 이 지점은 왜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왜 굉장히 대다수의 역사 관련된 단체들이 이렇게 대놓고 다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진영 논리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거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 의원님. 네. 물론 광복절이 이렇게 반쪽으로 갈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실망을 하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건강한 논란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919년을 건국 시기로 보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1945년도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여운형 선생께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미 1919년도에 건국이 됐다고 하는데 그 뒤에 건국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여운형 선생도 친일한 것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지금 뭐 뉴라이트면 밀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좀 생각 따르면은 다 밀정이고 뭐 1919년이 건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다 전부 식민사관이고 친일사관이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예. 도대체 역사에 있었을 때 학문의 자유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로 좀 의심스럽고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전 의원도 밀정이라고 하니까 뭐 밀정이라는 용어는 그냥 쓰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예. 생각 다르다고 이렇게 막 그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박 실장님. 저는 이런 논란이 왜 지금 22세기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가 어떻게 되느냐, 엔비디아는 어떻게 할 거냐, TSMC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80년 전 일 가지고 지금도 논란을 삼아야 되는지 아하. 저는 이게 참 궁금하고 의아해요. 대통령도 같은 말씀을 하고 대통령도 계십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죠. 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이념 문제 논쟁을- 관련 없이 왜 이런 얘기가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예. 그런데 이걸 던진 분이 대통령이에요. 그런가요? 저는 제가 왜 대통령한테 그때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대통령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철진한 이념을 네. 가지고 예, 왜 예. 그러냐? 그렇죠. 아니 독립기념관장에 왜 논란이 되는 인물을 임명을 합니까? 그건 뭐 아예 알아보니까 이분은 사실은 뉴라이트가 아니었어. 잠깐 그때 조금 정신이 좀 그래서 그때 약간 정신이 그렇다면 취소할게요. 그냥 그때 약간 말이 많다가 말이 잠깐 나온 거야. 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굳이 논란이 될 인물을 그만큼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이분이 다른 분야에 탁월한 학문적 성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성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검증된 게 아닙니다. 이분이 했던 활동들의 주된 활동들은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친일이 아니다. 그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재평가할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이야기들. 기념재단 이사장 안익태 기념재단 이사장도 했었고 예. 그 활동에 제일 힘을 줬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계속 그 분야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옛날에 만주 공관할 것 같지만 보니까 적극적 친일은 아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학자가. 독립기념관장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독립기념관이 친일 논란이 있는 사람들의 친일 의혹을 벗겨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아니 저기 실장님 근데 예.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친일은 아니에요. 친일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 어떤 분야 특히 우리나라 근현대사 부분에 있었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그런 학계의 주류나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과연 정말 학문의 자유나 아니면 반대되는 이견들에 대해서 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 그렇지만 역사라는 게 과연 이렇게 고정된 것인가 그럼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광복절을 앞두고 예. 일본 학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노에게이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미완결이다. 어떤 역사도 역사 개정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의견들 같은 경우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과거에 홍범도 장군 보고 빨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0%. 제가 그래서 늘 근데 왜 얘기하는 게 독립관장이냐? 그렇죠. 이분이 역사학자든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안익태 기념재단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많이 주면 좀 아깝겠지만 조금 준다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학자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해봐라. 예.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독립기념관이 여기서 네. 그거 하는 곳은 아니에요. 우리 또 청취자들도 계속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또 두 분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오늘 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계속 이제 이 주장을 하시기 밀정 논란 뭐 얘기들 하시니까 자신이 믿는 사람이 안 됐다고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그 주장은 일본 구구들이 좋아할 만한 구구의 기쁨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 핵심 관계자가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 내일 광복절 기념식 안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또 말을 한 상황이죠. 요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대표도 안 온답니까? 예, 이 발언 때문에. 저는 그건 확인 못했었는데. 이게 본인 SNS에 밝혔어요. 예. 자신이 믿는 사람이 안 됐다고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까지의 발언은 뭐 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저도 뭐 구구의- 쉽게 예.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그 논란 과정에서 역사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지금 민주당에는 이재명 파리가 있다면, 명파리. 명파리, 예. 이재명 파리가 있다면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역사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역사를 정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친일 프레임을 강하게 씌우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1948년 9월 1일 관보, 그러니까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첫 번째 나온 관보에 건국 30주년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1998년 8월 15일 경축사에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취임했는데 건국 50년이라고 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평가가 아직도 미완의 단계에 있다고 봐요. 뭐 건국이냐, 그러니까, 뭐 정부 네. 수립이냐, 뭐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개념 또 혼동이 있는. 학문적 영역에서 봤을 예. 때는 국가의 구성은 국민 영토 주권 아닙니까? 주권을 회복한 시점이 국가의 수립이라고 건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예. 거거든요. 다양한 그 이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반대한다고 하면 친일, 친일이고 아니면 반일, 일정이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인데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신조호 부총장의 이야기 취지는 이종찬 이제 광복회장의 말대로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따지면 1910년 한일 합병이 일어난 다음에 일제 강점기가 우리가 역사로 보고 있는 36년의 기간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 나서 일제 강점기가 1910년부터 1919년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일본 구구들의 주장도 오히려 더 그 역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본 구구의 기쁨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주장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논란이 있어서 본인이. 예, 저는 뭐 면접을 볼 때도 예. 나라가 어디였냐라고 하는 게 그게 일본이다, 그게 팩트다, 뭐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하고, 근데 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분이 1등으로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도 전 누구신지는 일단 궁금하고, 신지호 의원께서 나라의 광복회장, 나라의 어른을 이렇게 약간 뭐 침소봉대에서 공격하는 형태, 이런 식의 여당 인사가 있다는 게 저는 좀 저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만이라고 그래도 불쾌하다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 이렇게까지 할 네.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종찬 회장 역시도 자신이 추천했던 사람은 있었지만 이 사람도 인정할 수가 없으니 나도 그럼 걷어들이겠다. 그러면 백지에서 다시 한번 추천을 해서 어쨌든 비토가 많지 않은 사람으로 하자라고 제안까지 했는데 예. 그냥 무시를 하고 심지어 대통령한테 3번이나 편지까지 썼다는 거 이종찬 아닙니까? 회장이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해버리니까 본인이 이제 광복 단체들이나 이런 독립 단체들을 설득할 명분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관리도 저는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 관리가 이렇게 미숙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반쪽짜리 파리로 지금 최초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독립기념관 이거 생긴 지 37년 됐는데 네네. 37년 만에 최초로 본인들만의 경축식 이거 안 되는 걸로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이거를 그냥
뭐 저쪽 진영에서 그냥 공격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얕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굉장히 큰 일로 비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 저는 시장님 이런 말씀 듣고 역사 논쟁이 네. 사실 뭐 크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관심도 없을 거고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논문들 다 찾아보면서 이렇게 저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미 어느 정도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평가가 됐고 우리나라 독립운동 정말 과거에 그 우리 투사들 열심히 해서 우리가 나라를 찾았구나. 예. 이 상이 있어요. 예. 저는 뉴라이트 단체도 필요하다고 봐요. 뉴레프트도 있으면 좋고 아. 각자 90년대 초에도 마르크스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예. 학문적 자연이 있다고 봅니다. 아. 얘기하고 자기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국전 논란부터 다 뭐냐면 국가의 이분들이 국가의 그거를 공식화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역사관이 국가의 공식 이 입장으로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건국절 논란이 대표적인 것이고 물론 윤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우리는 안 만들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는 김영석 관장이 우리 아파트 동대표를 하겠다. 아.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은 아니에요. 늘 얘기했지만 국가기관에 그것도 다른 기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다른 기관 아니다.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아니, 근데 김웅 의원님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보면은 예. 과연 그분이 문제 있어서 반대한 것인지 과거에 우리 저 윤주경 의원이 3.1절 행사장 윤봉길.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 그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그 방해를 해서 참배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예. 윤주경 의원이 바로 윤봉길 의사의 친손녀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도 이제는 진영 논리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진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죽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할 게 없으면 빨갱이라고 아직도 몰고 오죽 공격할 게 없으면 토착 외구로 몰고 있느냐. 정말 이런 정치판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정치 얘기를 또 해보면 오늘 이제 국회 법사위로 좀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어요. 여야 간의 신경전이 폭발을 했고 이런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도중에 국민권익위 간부의 사망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윤석열이 죽었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입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는데요.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발언이죠.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예요라는 발언인데 이 발언이 이제 크게 좀 문제가 돼서 여당에서 크게 항의를 했고 국회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죠. 네. 자, 정광지 대변인. 오늘 신동욱 원내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어느 한 명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부인이 살인자다. 윤석열, 김건희가 죽였다. 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얘기입니까? 저는 저 청문회 물론 뭐 국회 TV든 어디서든 다 생중계됐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역시 져야 한다. 어쩌면 이게 자기 편만 보고하는 정치의 아주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현희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인가 4선 의원인가요?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셨고 예. 이런 정도의 정치적 위상을 가지신 분이 다른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최종 남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서 17일 날 투표가 예. 있죠. 예.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국회 내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말 충격적이고 예. 사과하지 않으면 정말 국회 차원에서 제명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 벌어지면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예. 근데 그 원인이 국민들이 다 그 동영상 오픈돼 가지고 봤잖아요. 예. 여사가 직접 300만 원 명품백 받고 그 모습 자체가 그러면 저거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겠구나. 당연히 이 근저에는 무슨 일인가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국민들께서 생각하셨고 예.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검찰, 경찰 온갖 군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공분 상태에 있어요. 예. 저 말은 뭐 말 자체는 심하다 하더라도 저는 저 정도의 공분이 지금 국민들한테 응어리가 져 있고 저거를 그냥 전현희의 입으로 폭발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근데 물론 뭐 국회에서 뭐 심한 말을 하면 그거 가지고 뭐 국민의 윤리적 어떤 시각, 잣대 이런 것들 들이대서 뭐 그 회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윤리위 해부. 예. 얼마만큼 국민들께서 이런 양두구육 정부의 그 산하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그 행태들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 1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정훈 대령 본인이 열심히 수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그 정보를 경찰청에 넘겼는데 예. 예, 본인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뭔가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기 발언의 때문에 적절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그 지점에서는 저는 어쨌든 뭐 비판받을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예. 그 정도로 국민의 울분이 쌓여 있다. 상징적으로 이 지점 말한 좀, 것이다. 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김홍 의원님. 뭐 울분이 쌓여 있으면은 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저 말이 맞다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국 가족이 들어갔던 그 펀드 중요 참고인이 자살을 했어요. 버닝썬 수사하던 경찰관도 그런 같은 길을 걸으셨고 코비드 대응했던 공무원도 같은 그런 선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저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권익위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대통령한테 신고 의무 있다라고 꾸준히 주장해 왔었고 여사에 대해서는 외국에 가셔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예, 김홍 의원님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서. 그런 비판과 저런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가 죽였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 우리 정치가 슬픈 게 뭐냐면 저렇게 하면 떠요. 이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되는 건데 양당의 지지층이 저런 이야기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좋아해 주니까 계속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선거 때 되면 저희도 과거에 당신 100% 전당대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 그거 했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제주 4.3 건드렸어요. 그분이 최고위원 당선이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고 저런 발언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게 뭔 비판입니까? 저게 뭐 무슨 국민의 울분을 그걸 대변하고 싶으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유튜브를 하세요. 국회의원 하지 말고. 저도 뭐 일부 김 의원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의 표현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우리가 이제 더구나 국회 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아니잖아요. 예. 여야가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카메라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저는 뭐 선수집 뒷좌석이나 뒷담화에 이른바 뒷담화로 어떤 얘기든 할 수 있다고 봐요.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 뒷담화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 뭐 어떤 나라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는 전현희 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심이 그렇다고 우리가 다 본심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의 프로토콜 있잖아요. 국회에서 뭐 서로 핏대 올리더라도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없어지고 그냥 야 이 XX 의원님아라고 하면 얼마나 난장판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의 지켜야 될 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전현희 의원이 일단 부적절하게 했다. 그리고 저도 김웅 의원 말씀처럼 우리 국회가 그런 것도 좀 지양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정광재 대변인 말씀처럼 뭐 저는 약간은 그런 부분도 뭐 지지층을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 권익위의 국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한 20초 말씀하시죠. 전현희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규정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발언이 나온 경위 자체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발언에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컷 대련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